서브타임즈 2022년 12월 1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타임즈는 기업 및 국가의 이익과 생존 우선순위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극단 세력이 만들고 정치권 올라타고 가짜뉴스의 민주주의 죽어간다. 조선 정우상 정치부장의 어떤 기고 글인데요. 본인은 사실이 힘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극단 세력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이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편가르기를 하고 극단화 양극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 이 근거로서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의 가짜 뉴스 생태계를 얘기하면서 미국도 트럼프 시대 때 이 대선을 통해 가지고 여야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그런 거를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사회적 폭포 효과와 집단 극단화로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팀은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더 영향력이 좋다, 빠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주의가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슬로건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말의 거리뿐 아니라 일상의 포털과 SNS에서 극단화된 진영 충돌을 매일 목격하고 있다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감 보는 부분이 네이버 같은 포털 이런 데서 혹은 날 언론 뉴스들이 보도하는 편집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왕짜증이 나게 하는 그런 현실을 하고 있죠. 서울대 강원택 교수라는 분은 공전보다 상대 진영을 절멸시켜야 한다는 정치가 가짜뉴스에 기름을 붓고 있다. 상대방을 절멸시킨다. 이런 표현은 저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무기를 미국처럼 휴대할 수 있는 나라면 이미 내전이 발발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가짜뉴스를 붙이기는 정치권의 유권자들이 확실한 레드카드를 꺼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요 마지막 결론말이 매우 심기를 건드립니다. 제 내용은 결론은 자신 언론은 옳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표현이에요. 국민들 보고 이것도 유도하고 선동하는 거죠. 레드카드란 말만 하지 말고 그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지, 즉 가짜뉴스에 대한 대안은 너희들은 뭘 가지고 있냐. 조선일보는 그런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레드카드는 이 정치가들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니들도 언론도 결국 하나의 제4의 권력으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도 권력기관으로서 가짜 뉴스를 어떻게 대안을 내세울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말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언론기관의 정치부장으로서 조금 더 좀 신중한 자세, 또 책임 있는 자세, 제가 쓰는 잘 표현하는 스킨 인 더 게임의 정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조선일보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이죠. 배타적 중국, 미국 소스와 경쟁하기 위해 $1,430 규모의 칩 기업 패키지 준비한다. 로이터 줄리주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미국이 중국을 디커플링 하고 있는 중이니까 쟤네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을 또 육성하겠다 하는 그런 보도 내용이죠.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 10월 공산당 대표자 회의에서 기술이라는 용어는 2017년 의회 보고서의 17번보다 더 많은 40번이 언급되었다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IBM 고급 칩 제조를 위해 일본의 래피더스와 제휴했다. 로이터 팀 켈리와 제인 렌히 리의 두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도쿄 오클랜드 발로 그 같이 합동해서 했는데 그 캘리포니아에서 취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IBM이 그 누구도 아닌 일본하고 기술 제휴가 아니고 개발하는데 최첨단 칩을 제조하는데 일본 래피더스라는 데고 제휴한다는 거, 이런 뉴스를 보면서 좀 우리 한국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본도 요즘에 자기네들이 조금 더 좀 더 경쟁에 뒤진 것을 만회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하고 또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좀 하려는 뉴스를 보면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 미, 아프리카 정상회담의 긴 그림자를 드리우다. AP 아모 마다니와 로타리 시 발로드라는 또 두 기자의 보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그 8년 만에 그 미국의 아프리카 한 50개국 그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뭐 회의를 할 모양인데요.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앞지르면서 미국이 뒤처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아프리카에 대한 선택의 동반자라고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군사적 적대국이라고 보고 있는 중국에 더 초점을 맞춰 외교 정책을 재조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 미중 경쟁이 이제 아프리카를 상대로 해서 더 좀 확전이 되고 있는 그런 거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때 8년 전이죠. 2014년에 아프리카 그 대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뭐 회의를 하는 장면인데, 이때 또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때 뭐 어느 정도 좋은 회의 결과가 있었던 모양이라서 이게 이제 추가로 요즘에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야후 뉴스에 보면은 연달아서 그 관련된 뉴스의 제목들을 보면은 아프리카 무역 관계의 다음 단계를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USTR 타이는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아계 말하자면 그 USTR인가 무역 대표부 수장이죠. 그 다음에 바이든 아프리카 연합 G20 지지 선언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미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면세무역 협상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또 최근에 그 시진핑의 중동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그 외유 이런 행보들을 보면서 이것도 지금 결국은 미중 경쟁인 것 같은데, 이 협력하는 그 국가를 동맹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면 적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다, 이런 얘기인데, 많으면 많은 대로 어떤 관리력이라고 그럴까요? 관리주의력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경영뿐만 아니고 이게 뭐 신경 쓸 게 많다 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맹국이 적어도 또 내부적으로도 신경 쓸 게 많다, 이런 얘기죠. 적절한 그게 동맹의 크기가 중간 어느 선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미국, 중국은 너무 많은 수의 동맹을 맺으려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고, 너무 적은 동맹으로는 뭐 이게 우리가 북중러 그 다음에 이란 정도 네 군데, 여기 이란을 좀 어디 넣어볼 걸 그랬네요. 뭐 이런데 여기도 좀 빠진 게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나라만 제가 좀 하다 보니까 뭐 미국, 중국이 이게 우측에 좀 많이 있고, EU도 여기 좀 약간 밑이지만은 동맹국들을 좀 많이면 나토의 확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면 그렇고, 북한은 뭐 외롭게 있는 거니까 더 국가 이를 다스리기 위해서 매니지먼트 어텐션, 정치적 관리주의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국가로 이렇게 제가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은 조금 국제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 동맹이 좀 우린 좀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 한국, 일본 불법 북한 사이버 활동 억제라는 제목으로 AP 니넥 카르미니 또 김현진 그 양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그 자카르타에서 모여가지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국제적인 제재를 위한 그런 지원하는 그런 그걸 막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제재를 다른 방법들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다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의 그 대표는 일본 특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일본 정부 국방 예상을 늘렸다고 말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후나코시라는 대산 모양인데 반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무슨 말을 한 건지 이 뉴스에는 뭐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다른 뉴스에 보면은 한국의 김 대변인은 북한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중국이 건설적인 그런 행동을 해주기 바란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금 좀 수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에, 그런데 다음 거를 보면은 미국 북핵 수석 대표 만나러 자카르타로 가야 하는 현실이라고 해서 기자 메모라는 형태로 경향신문의 유신모 전문 기자가 기고한 내용인데 어쨌든 기자 메모라 하더라도 경향신문에 냈다 하면 경향신문의 대표적인 뉴스 보도 내용이 된 거죠. 근데 이걸 보면은 조금 그 우리나라 별 볼 일 없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그 성김 이 북핵 수석 대표가 그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지금 주재 미국 대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맨 처음에 한국에 열렸고 두 번째는 그 일본에서 열렸고 이번에는 미국에서 열려야 되는데 그 인도네시아에 있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가서 했다. 이게 이제 성김 그 사람이 그 알바 업무를 펴는 것이 효율적이나 창의적이 없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기사를 했는데 이 기사를 좀 캡처하고서 다음에 또 들어가니까 이게 안 보여요. 어떻게 내린 모양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되는데 조금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뉴스 좀 나와도 괜찮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보고서는 이제 그 미중 이 대립에서 공급망 재편의 파트너로 들어오기라만 하는 어떤 권한과 책임에서 책임 쪽만 너무 미국이 한국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속된 말로 이걸 전반적으로 보면 기분이 나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공감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뉴스를 보더라도 허구한 날 거기서 북한 문제 뭐 이런 거 해서 그다음에 뭐 제재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맨날 그 1년 내도록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하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좀 식상해서 요즘 보안 뉴스를 안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그 기자 메모를 보면서 그런데 좀 더 두고 보자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나라 북한하고 대립 관계를 어떻게 뭐 제재해서 그 북핵 비핵화를 한다. 이게 뭐 성공을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몰라도 결론은 적당히 견제를 하면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말하자면은 그 방위 산업을 더 키워야 된다는 거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어려운 과제일 것 같습니다만은 뭐 전문가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좌우간 그거하고 연결이라기보다도 이런 영화까지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God Rest 그 땅에는 신이 없다라고 국내 넷플릭스 몇 부 드라마인데 이게 많이 의미 있는 영화로 된 모양인데
그 서부 개척하는데 그 중간에 어디에서 그 이 말하자면 그 이 그때 그 무법자들하고 그다음에 그 광산에 그 광산 사고가 나가지고 여자들만 사는 동네에 최종적으로 총싸움을 해서 무법자들을 물리치는 그런 영화인데,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거기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약간 민주당 측 이념들이 들어가 있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 1, 2차 대전으로 그 여성들 그 페미니즘 같은 것도 막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선과 악을 좀 가리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도 그 이 무법자 생활을 했던 친구가 나중에 여자들 그 마을 편에 서가지고 도와주고 결국 이기는 장면이고, 이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그 형이 살고 있다는 캘리포니아에 도착하면서 이 영화는 끝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쭉 그 잠을 일찍 잘래다가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1, 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 패권국이 되는 미국이 가능했던 것은 서부 개척과 그런 그 이 무기 소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남북 정쟁을 통한 남북 통합을 하는 국민 전체를 그 통합하는 그런 그 세력들이 생기게 되면서 미국 국민들은 그런 역사적인 그 짧은 기간 안에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 거죠. 그것이 군수산업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미국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캘리포니아까지 서진을 해가지고 로스앤젤레스까지 도착했는데, 더 나가서 이제 나중에 검은 철선을 만들어서 일본부터 가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문호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명치 유신도 일어나고, 뭐 이러고 그 다음에 한국까지 요즘은 넘어오고 더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일반 기업에 대한 뉴스로 하나 그 특이한 뉴스가, 어떤 그룹 회장이 되는데 47세 최윤봉 고려인 회장 취임, 신사업 속도 빨라진다. 조선비주 권호원 기자의 내용인데, 어, 이분이 신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2차전지 소재, 그리고 리사이클링 기반 자원순환 사업에 매진을 한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지난 50년간 고려아연이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트로이카 드라이버들과 함께 지속적 가능한 미래에 관여하는 고려아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취임사에 가랬다. 뭐 이런 표현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지난 뉴스를 보면은 한화가 그 우호 지분으로 고려아연 주식을 꽤 많이 산 거로 되어 있어요. 하나 자체가 아니고 수소 하나 수소 USA에서 고려아연 주식을 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호 지분으로 들어온 거로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한화와 전략적 제휴를 하고 협력하려면은 현재 하나도 그 김승현 회장 이 자제분들이 벌써 이제 3세 경영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분도 그 3세 경영이거든요. 둘째 아들이라고 그래요. 첫째 아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 나이가 서로 돼야 이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2020년이 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고 뭐 하면서 한 30년 주기라고 본다면은 60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020년에 30년이면 1990년, 그 다음에 그 30년 전이면 1960년대, 그 1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세대가 1990년대에 시작을 했고, 30년이 지나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그 3세대 쪽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 어떤 그 경제 세력들이 넘어가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계급 사회가 없어졌지만은 엄연히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신분 사회가 돼가고 있는 가, 계층 사회가 나눠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 주로 이제 좌파적인 시각은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좌파 애들은 다 무너뜨리고 싶은지 모르겠지만은 법인세 가지고도 요즘 난리치고 있는데 미 극초음 미사일 시제품 발사 성공, 중러와 각축전 해가지고 미국이 비행기에서 쏘는 극초음속 미사일 이 발사에 성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포항 거제 울진 당진 제조업 1번지서 반금속노조 기류 확산. MZ 세대가 이 옛날 그 하던 애들은 지금 금속노조가 하는 거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너무 정치화 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좀 젊은 노조원들이 반기를 드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쌍방울 전 부회장 등 김만배 측근 임명 구속영장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요거는 이제 쌍방울 그 기업 분석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것도 그 예를 들어서 그 논리, 충분 조건 논리로 좀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본다는 의미에서 만들어 봤었고, 빚지는 한국 일반 정부 부채 천조 돌파, 천조국. 천조국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 쓰는데 이제 천조국은 원래 그 하늘이 도운 나라라고 해서 미국을 지칭하는 건데, 그 고급 위트겠죠. 그 일반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목숨 걸고 투자한다 했을 때 천조 원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천조국이라는 용어가 나왔었고, 이번에는 정부가 천조 민간이 아니고 그 일반 재정 회계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게 천조가 넘어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과 공사 성격의 기관들에게는 국제회계 기준까지 의무화하는 정부가 정부 재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재정 준칙이 없었다는 얘기냐? 기획재정부가 재정 준칙 법제화한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이런 데가 다 기획재정부 산하기 때문에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서 재정 건전성을 좀 확인하고 뭐 너무 사회복지 뭐 이런 거로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얘기하지 말고 뭘 예산을 증액하려고 그러면은 낭비부터 없애라 하는 일반 그 소시민의 그런 어떤 그 일본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해서 낭비부터 뭐가 없는지 따져봐라. 이렇게 이제 일반 그 시민이 댓글을 올린 게 있는데 그런 식견으로 얘기를 하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뭐 줄줄 새는 그런 예산이 낭비되는 게 없는지 좀 보고서 좀 아낄 거 아끼고 그 낭비가 없는지 한번 둘러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12월 15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